확실히 자외선이 피부에 취약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검버섯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피부암이라고 하니까 이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이 생길 수가 있나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자외선은 거의 모든 피부암 그리고 피부 노화와 관련돼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입장에서는 백해무익하다고 할 정도로 해로운데요. 자외선이 피부의 노년에 있어서 더 해로운 이유는 이 30대에서 80대가 됨에 따라서 표피 두께가 거의 절반 정도로 감소하고 또 표피에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세포인 멜라닌 세포도 10에서 2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특히 자외선에 취약하게 돼서 피부암이 생기게 되는데 특히 자외선 B는 그 상피세포의 그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직접적으로 피부암을 일으키고 또 자외선 A도 주로 이제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백질의 산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피부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외선은 확실히 차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뭐 암같이 중한병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만 해도 가끔 거울을 보면 여기에 점이 예전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없었던 점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교수님? 일단 그런 경우는 위험한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사실은 30, 40대까지는 점이 좀 늘어날 수 있어요. 아, 한 그래요? 15에서 40개까지 30, 40대에는 나타나는데 사실은 더 나이가 들어서 50대 이후에는 원래 4개 이하로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막 이게 노인이 돼서 새로 점이 생기거나 그러면 일반적인 점, 즉 멜라닌 세포 모반이 아니라 뭐 피부암이라든지 검버섯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아닌지 확실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버섯이나 잡티 있으면 보기 싫어 하고 가릴 생각만 했는데 예사로이 볼 일이 그러니까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일반 검버섯인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사인인 피부암의 일종인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쉬운 감별법이 있습니다. 이제 4가지 사인을 보면 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그 몸에 모든 점이나 이런 검버섯 등을 관찰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암이 발생을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은 피부암은 좀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처음으로는 크기가 점이 0.6cm 이상인 경우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비대칭적이고 이렇게 경계가 불규칙한 경우 그리고 색깔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단일하지 않고 얼룩덜룩한 경우 그리고 가만히 있던 점이 갑자기 가렵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궤양이나 출혈이 동반된 경우에는 피부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암은 생명을 또 위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전이와 재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피부암도 그럴까요, 교수님? 네, 일단 피부암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개인의 면역 상태나 그 암의 단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피부암의 3가지 종류 중에 흑색종이 가장 위험하고요. 네. 그다음에 편평상피세포암, 기저세포암의 순으로 위험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흑색종은 사실 여기 왼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그냥 점과 비슷하게 보일 수 그러네요. 있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더 울퉁불퉁하고 색깔이 얼룩덜룩한 양상으로 나타나서 나중에 침윤이나 전이가 될 경우에는 임파선을 따라 폐나 뇌까지도 전이가 될 수 있어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에 반해서 옆에 보이는 편평상피세포암이나 기저세포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수술적 제거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편평상피세포암은 기저세포암에 비해서는 전이가 좀 더 되기 쉽기 때문에 잘 관찰하시는 것이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가 낫지 않는 경우가 제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의뢰 점이려니 검버섯이려니 스스로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암들이 뭐 잘못된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유전 때문에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 피부암은 어떤 분들에게 잘 호발이 될까요? 우선 피부암은 잘 생기는 분들이 자외선 노출이 많은 분, 이렇게 농업이나 뭐 선원들 이런 분들한테서 피부암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네. 그리고 백인들한테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은 아시안에서도 피부가 하얀 분이 더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나 뭐 자가 면역 질환 등으로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 그리고 검버섯이나 점을 레이저로 이렇게 간단한 줄 알고 뺐는데 그 자리에 또 금방 생겨서 어머. 더 악화되거나 더 커지는 분들은 반드시 다시 진료를 보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손발톱에 흑색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없던 점이나 줄이 모양이 커지거나 갑자기 예. 상처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흡연하시는 분은 피부암의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분들은 고위험군이니까 평소에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비단 피부암이 아니라 위험하지 않은 검버섯인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많이 생겨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데도 별로 없다 이런 맞아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살성의 차이인가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유전적인 차이가 큰데요. 백인들은 같은 나이에서도 동양인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유가 백인은 자외선을 받아서 광노화가 됐을 때 피부가 이렇게 자글거리는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 같은 아시아 사람들은 주름보다는 검버섯이나 일광 흑색점 같은 이런 피부 색소 병변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갖고 있는 본인의 체질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광 흑색점, 검버섯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네. 일단 일광 흑색점은 옆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면서 노인 흑색점이라고 합니다. 이름에 일광이 붙은 것처럼 햇빛이 노출된 부분에 잘 생기고 보면은 좀 이렇게 평평하면서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증가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 반면 옆에 보이는 지루각화증은 우리가 흔히 검버섯, 이렇게 버섯처럼 몽글몽글하게 올라왔다고 해서 검버섯이라고 부르는데 색깔은 찰색, 갈색, 검은색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사마귀처럼 튀어나온 병변이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일단 피부 노화와도 관련이 있지만 자외선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어르신분들은 진짜 예전 어르신분들 비해서 검버섯이 이렇게 많은 분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검버섯 치료는 점 빼는 것처럼 레이저 치료로 가능할까요, 교수님? 네, 이제 일광 흑색점과 검버섯이 같이 혼재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조금씩은 레이저 종류가 다르지만 검버섯은 이렇게 깎아내는 점과 비슷한 그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쉽게 제거가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비용도 별로 들지 않고 한 번 제거하면은 잘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한 번만 제거해도 잘 제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네요. 그래도 오른쪽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렇게 주변에 피부에 노화된 병변이 아직 살짝 남아있는 얼룩덜룩 병변을 좀 보실 하네요.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검버섯 그리고 일광 흑색점 또 점, 기미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레이저를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오랜 자외선 노출로 인해서 주변에 세포의 유전자가 변성이 된 경우도 있어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발하면 많이 재발하기 전에 다시 피부과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